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약간 어색하죠? 지금 박민영 앵커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고 방금 소식이 와가지고 약간 앞부분은 저 혼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또 시간 맞춰서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잘 들리시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일들이 많아가지고 오디오 테스트도 할 시간 없이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호님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원님도 감사드리고 노미경 차장님도 반갑습니다. 경진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간 맞춰서 다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혼자 시작하는데 부담되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박앵커와 또 박앵커를 데리러 간 저희 팀 막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지금 방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귤톨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 너무 그러니까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는 정규 이런 방송에 다니다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니까 막 중간에 막 껴들고 되게 예의 없이 그렇게 들어오네요. 저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일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섰어? 서서 문이 절대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간격 조정하느라고 난 고장났다고. 내 입장에선 고장이죠. 그래가지고 아니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직원분이랑 저랑 계속 닫힘을 누르는데 여러분 저희 회사가 그 여의도 파크원 아마 빨간 기둥이라고 하시면 알 것 같기도 한데 그 건물에 있는데 여기가 되게 신기한 게 엘리베이터 한 문에 이 승강기가 2대씩 운영이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난 아직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난 너의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있잖아. 문이 하나가 있으면 승강기도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2대가 있다니까? 문 하나에? 그래갖고 문이 이렇게 8개가 있으니까 총 16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난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문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2개 승강기가 가까이 있잖아. 네. 그러면 방금처럼 한 승강기 문이 안 열려. 안 닫혀. 이 간격 유지를 위해서. 그래갖고 얘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올라가고. TMI. 아니 숨 고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끊을 줄도 알아야 돼. 숨 고르라고. 자 시작합시다. 여러분 5분. 안녕하세요. 미경님 안녕하세요. 5분 이진원, 진호님, 귤돌님, 영호님 다들 이미 다 했거든. 다 했거든요. 잘 들리신데 네네. 네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합시다. 지각했으니까 좀 알차게 해주세요. 뭐 늘 그렇듯 저는 언제나 알차게 네네. 소식을 전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 주간의 이제 경제 흐름과 또 생활 경제나 산업 뉴스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항상 저희가 미국장의 이슈부터 체크를 하잖아요. 주간 미국에서 그 전주들 대비해서는 조금 잠잠했던 한 주였어요. 왜 웃으시죠? 왜요? 되게 진지해져가지고 그럼요. 방송 말투 나오네요. 방송 네, 말투. 진지하게 해야죠. 네네. 그 주요했던 이슈들이 다른 주 대비해서는 조금 적었다? 좀 잔잔했다? 은행 사태 폭풍 후에 같은 거? 좀 다 지나가고 약간 잔잔해진 평온함을 찾은 느낌이어서 한 2가지 정도로만 꼽아봤어요. 하나 정도 라만 정리를 해보죠. 제가 지금 저희 아직 엘리베이터에 갇혀 계신 것 같은데요. 문이 아직 안 열려요. 여러분. 자, 반도체 얘기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왔을 때 다음 주에 일정 중에 반도체 풍향계에서 마이크론 정답. 그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삼성전자가 4월 7일이고 이 마이크론이 바로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됐었고요. 실적은 예상했던 대로 부진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를 꺼내 놓을 때 코멘트 등이 조금 이슈가 됐어요. 특히 반도체 업체는 그게 더 민감하게 네네. 다가오죠.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제 재고 일수가 고점이다라고 CEO가 코멘트를 했고 AI와
같이 이제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2025년에는 초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화두가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한 2주간 계속 주초 2차 전지, 주후반 반도체가 강했는데 하면서 반도체가 좀 살아난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마이크론의 코멘트가 힘이 돼줬고요. 인텔에서도 반도체에 대해 긍정적인 CEO 코멘트가 있었고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꺼내 놓으면서 다들 조금 자신감 있는 코멘트 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도 맞물렸죠. 여기에 이제는 바닥일 거라는 낙폭 과대 인식, 2차 전지 대비 못 갔고 2차 전지 부담스러우니까 얘가 갈 거야라는 기대감 등이 작용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다 반도체가 강하게 흘러갔고 그 계기가 된 건 또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부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닥이다라는 인식으로 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가 좀 좋아질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이나 전망만 있었는데 이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재고는 꼭지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재고는 줄어들 것 같고 비트 그로스 그러니까 1비트 생산량과 성장률 판매율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쁜 건 지나가고 이제 실적은 바닥 찍고 재고는 고점 찍고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겠냐라는 것들이 좀 현실화되면서 네. 주가들이 좀 반응을 해줬던 또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의 리포트들 또 소부장 종목들까지 옹기 확산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네. 국내 이슈니까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가고요. 예. 제가 은행 사태 일지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매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잠잠하긴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권의 은행 이슈들이 어느 정도 안도 단계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나왔던 게 도이치방크 얘기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도이치방크. 그러니까 3주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맞아. SBB 사태가 터지거나 CS가 터지거나 도이치방크가 터지거나 그 한 주 안에 다 수습이 되기는 했고 근데 이번 주 금요일쯤 오늘 되니까 이번엔 또 은행은 아니지만 미국의 최대 증권사인 찰스 슈왑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게 만약 주말 사이에 조금 악화된다면 그건 또 하나의 리스크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찰스 슈왑은 뭐 9천조 자산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번지겠느냐? 자산 규모가 이 정도인데 잘 수습될 거야 라는 시각이 압도적이긴 한데 이쪽도 채권 투자를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그 손실을 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강도 긴축하니까 예금금리 올라가고 이러니까 주식 계좌에서 돈 뺐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우려감을 블룸버그에서 보도했어요. 근데 SBB 사태 처음 유동성 우려 보도했던 것도 블룸버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요즘엔 불안감이 좀 고조돼서 찰스 슈왑이 오늘 새벽 마감 기준으로 한 5% 내렸는데 이게 주말 사이 악화되지 않기를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 이슈였고요.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네. 전반적 흐름으로 뉴욕장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전약 구강이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악재가 있어서 주가 떨어지는 것만 봐도 2, 3주 전에 그 해당 종목들 떨어지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네요. 변동성 자체가 엄청 줄었고요. 네, 맞아요. 나스닥은 오늘 새벽 마감 12,000선 돌파했고 전약 후강의 흐름 속에 뭐 S&P 500이나 다우도 은행 사태 이전 수준까지 어찌됐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저건데 빅테크 업체들이 어찌됐건 은행 사태 이후에 좀 더 안정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으로 증가했었잖아요. 관심도가. 근데 곳곳에서 다시 한번 일명 빵주를 사라라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메타가 다시 갈까? 에버코어에서 메타, 니디엠은 애플, 파이버 샌들러는 테슬라, 웰스파고는 넷플릭스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간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가 한 주간 한 5% 올라서 비교적 꽤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장에서도 견고한 반도체 흐름 그리고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있다. 이것들이 사실 대형주와 반도체를 끌어주고 있고 유가가 주간으로 봤을 때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주로 놓고 봤을 때는 에너지주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후반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나 빅테크로 빠지면서 네. 이제 에너지주가 탄력은 떨어졌는데 한 주로 봤을 때는 세게 올랐던 게
이제 국제유가 관련 주이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다고 하면 너무 반갑고 관련된 반도체주들이 반응을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에너지 관련 주들까지 강세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마치 꼭 경기가 되게 좋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이긴 합니다. 이게 연속성을 가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증시로 바로 넘어가죠. Nope. 왜요? 특징주가 있는데 뉴욕장에 하세요. 국내 증시로 그냥 넘어가세요. 일부러 뺀 건데. 왜요? 아니 뭐 다음부터는 이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국내 증시로 빨리 아니 기껏 넘어가게. 준비해오라 그래서 했더니 왜 빼십니까? 알겠어요. 네. 에너지주 많이 올랐습니다. 특징주.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죠. 에너지 저게 너무 재생에너지주. 폭력주가 여러분 많이 올랐습니다. 베스타스나 뭐 지멘스가 이런 데서 대규모 수주를 해가지고 또 해상 폭력 입찰을 늘리겠다라는 긍정의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면서 브로드윈드라는 종목이 3일간 올랐고 TPI 컴포지트도 이틀간 10% 올랐어요. 풍력 타워나 풍력 날개 만드는 이런 쪽 업체들의 강세가 도드라졌다. 이건 뉴욕장에서요. 이걸 우리가 또 잘 좀 연속성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이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신의 성향이 있지만 당신이 생각했을 때 관심 없는 이슈일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그 네네, 입맛대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질 정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와 관련해서 네. 경제 이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네네. 그 부분 맨 알겠습니다. 끝자락에 얘기해 줄게요. 당신이 네.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했는지. 알겠어요. 아니 나는 내 입장에서 이게 그 우리 둘 다 진행자를 했었고 진행자니까 그냥 일반 출연자가 오면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자 다음 질문을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다시 돌아가네. 쉽지 않네요. 이런 출연자를 데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뭐 않습니다.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알겠습니다. 뺐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돼. 자, 국내 증시 네. 가도록 하죠. 국내 증시는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시소 얘기를 했었는데 2차 전지와 어떤 반도체에 대한 강세들 나란히 나타나기도 했었고 뭐 급등도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도 강했죠. 뭐 갖은 이슈 속에도 참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게 시장이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경기 우려가 있으면 2차 전지가 치고 나가고 경기 우려 줄면 반도체가 치고 나가면서 서로 엄청난 시소 게임을 했어요. 이쪽은 사실 워낙 둘 다 이제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수급이 한쪽에 가면 한쪽이 그럼. 살짝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소 게임을 하다가 주 후반 들어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갔습니다. 네. 독주가 아니라 조금 함께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가장 이번 주에 크게 받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데 이 매크로 데이터라고 하죠. 막 지표라던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감도가 훨씬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할 때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걸로 인해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영향이 많이 줄었다. 이 말은 금리나 달러나 뭐 각은 지표보다는 수급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도 국내도 수급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2차 전지가 또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거 100%다 기억은 못하고 SNS 통해서 막 돌아다니는 말 중에 야,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사고 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면 포스코 관련주 사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그냥 사고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2차 전지 안 사면 그냥 시장에서 그냥 손해되고 그냥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수급 좀 쏠림도 많이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2차 전지에서 수급 좀 빠지면 온기가 퍼지는 건 맞는데 2차 전지가 하루 이틀 쉬고 또 갑니다. 그런 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진원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역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역대급 괴리율을 채우는 중일까요?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넓게 보면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전략에도 충분히 이 괴리율을 대비해서 다음 스텝이 누가 될 수 있을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이번 주에 워낙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역시 아주 중요한 지표를
지금으로서 짚어주신 진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원님은 너무 감사해요. 어찌 보면 다 아실 텐데 모든 음.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복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게 맥을 너무 짚어주시잖아. 대단하시죠. 자, 올해 들어서 코스닥의 상승률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25% 올랐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네, 야. 3월 30일까지 내 종목이 25% 올라도 좋아할 것 같은데. 와, 다른 지수가 주가 25%. 대비했을 때 정말 대단하다 코스닥이라는 느낌인데 코스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10% 가까이 올랐어요. 와, 중국이 그렇게 잘 안 가네. 중국이 아직까지는 뭐 나온 게 회복세 없잖아. 완연하게 된 게 없다 보니까 연초에 위드 코로나 할 때는 이제 중국장이 세게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마 중국도 전약 후강으로 가지 않을까 올해 흐름이 갈수록 좀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뭐 유럽권 그리고 나스닥도 반도체 영향이 좀 클 것 같고 그렇게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난 S&P는 더 올랐을 줄 알았는데 4.9 올랐구나. S&P가 은행 사태 때문에 영향을 좀 금융주 아,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겠죠? 네. PW 마리아님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벤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 이 사람들 나는 왜? 뭐 30일이면 30일 몇 시 이렇게 정해서 일정을 짜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브리핑하기 방송을 좋은데.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미국 왜? IRA 세부 지침 발표가 음. 현재 시각 30일에서 31일 사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부분의 주요 요건이 배터리 부품 최소 50% 북미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배터리 핵심 광물은 40% 혹은 FDA 체결국에서 조달할 경우 가능하다인데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 이걸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를 할지 핵심 광물로 분류를 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면 한국에서 생산한 것도 오케이. 근데 부품으로 분류가 되면 미국에서 제조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게 될지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주말 사이에 뭐 소식 오늘이든 주말 사이든 나온다면 또 정리를 해 볼 거고요. 이제 주중에 반영이 되겠죠. 다음 주에. 우리 한자로 하면 음극재잖아. 양극품이 아니라 양극재잖아. 그럼 광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 무슨 얘기 하나 했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조금은 광물로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하원에서도 그런 얘기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 블룸버그에서도 만약에 부품으로 봐버리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업체 거의 없다, 그렇지. 0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미국 업계에서는 그럴 건 뭐하러 이걸 하냐. 한국에만 너무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발표될지 그건 뚜껑 열려봐야 되고요. 네. 이건 2차 전지 쪽 주요한 이슈입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어제 이제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이건 반도체나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이런 국가 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올라간다. 이게 주 맥락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주게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서 반도체 쪽이 여러 이슈 속에 같이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산업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설 투자를 하는 것 일단은 장비부터 깔아야 되니까 장비주들의 강세가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특징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우리가 장비주 하면 항상 중요했던 건 전공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던 이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전공정이 주된 일이었는데 빨리 더 만들어내고 막 더 생산을 하고 막. 그리고 그걸 얼마나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기술력이 올라가게 되는 초격차. 거라서 예. 그게 전공정이 중요했는데 그걸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후공정을 통해서 올리려는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요. 네.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후공정 외주 주는 일도 많아지다 보니까 후공정 장비주들로
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SK증권에서 낸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과거에는 전공정 장비가 먼저 가고 부품 가고 소재 가고 후공정이 갔는데 이제는 순서를 역으로 봐라. 그래서 후공정이 먼저 가고 소재, 부품, 전공정이 갈 거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이 또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하며 한미반도체 급등했고 뭐 네페스,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너무 잘 갔어요 이번 주에. 주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진행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잠시 딴 생각. 그럴 거면 나가시죠. 네. 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일정. 다음 주 일정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요? 사명 변경. 사명 변경. 와, 전 진짜 싫습니다. 실리콘웍스가 실리콘2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런데 방송에서 계속 실리콘웍스라고 얘기했다가 맞아. 엄청 또 악플 공격을 받았는데 실컷 입에 이렇게 익었는데 네, 저희가 잘 안 들어와. 수천 개의 종목을 이름 바꾸는 것까지 다 체크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제가 꼭 넣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요거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고요. 네. 쌍용차도 KG 모빌리티로 바뀝니다. 이게 월요일부터 체크하시죠. 아니 자. 쌍용차 바뀌는 거 당연히 이제 인수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음. 포스코 케미칼은 왜 바뀌는 거야? 그치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주가 잘 가니까. 대단해요. 졸지 보고서 발표되네요. 네, 졸지보고서 저희 고용 데이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인 이직 보고서 화요일 밤 11시, 10시 45분경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수요일은 뭐 큰 건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있고요. 목요일은 중국의 경제 상황 볼 수 있는 데이터. 이제 금요일 밤 9시 반에 나오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뜨거운 고용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저 3월 고용 때문에 화요일 밤에 있는 졸지 보고서를 보는 거잖아요. 미리 그럼요. 예고편으로서. 그러니까 음. 한번 봐 보시면서 또 어떻게 경제가 변화하면서 뭐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연준이 갑자기 방향을 틀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이런 일들 다음 주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더 브리핑을 해주시겠죠. 오전 7시 네.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투자뉴스 7. 알겠습니다. 산업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오늘은 간편결제 얘기 좀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또 애플페이가 가능해지고 뭐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는 삼성페이가 꽉 잡고 있고 애플페이가 합세를 한 거고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간편결제라고 하면 스마트페이,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땡땡페이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네. 과거에 우리가 막 CD 플레이어나 막 MP3 들고 다녔다면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음악 듣잖아. 네. 그것처럼 카드나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또 결제나 송금을 다 할 수 있게 된 세상이죠. 한 10년 전부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커지는가는 명확해요. 우리가 챗GPT도 그렇지만 편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계속 쓰고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쓰고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엔 간편결제인데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들이 장 보러 나가시다가 이거 못 가게 되니까 자식들이 이제 간편결제를 한번 등록을 해줘. 네. 자, 엄마 비번을 예를 들어 1000살을 누르면 돼 라고 알려주고 가니까 부모님들이 신선식품을 코로나 시기 때 그렇게 많이 사신 거야. 요즘엔 천사도 아니야. 모 앱은 그냥 이렇게 밀면 결제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한 번 하시긴 어렵지만 이제 익숙하니까. 맞아. 그래서 너무 그 쉬워졌어. 코로나 시기 때 40대, 50대, 60대에서 간편결제, 이 신선식품몰, 쓱 혹은 마켓컬리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들의 결제율이 2배로 늘었다고 해요. 재밌는 건 OTT랑 음악 스트리밍도 늘었대. 그러니까 요 시기에 어른들이 좀 많이 배우셨어. 그렇지. 어르신들이. 그래서 간편결제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뭐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2021년도에 이게 세계 디지털 간편결제 시장이 5조 8천억 달러였는데 내년이면 8조 1,700억 달러로 성장할 거다 해서 또 쳐봤지. 8조 1,700억 달러가 얼마인가 했더니 1경 617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간편결제 시장 1위가 누굴 것 같아? 알리페이. 중국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아직 왜냐면 페이팔이 간편결제 시장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 미국으로 페이팔.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뭔가 상징성은 있지. 중국이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1위이고요. 건데. 그럼요.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이용률 95,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 의외로 한국이 5위입니다. 5위? 경제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간편결제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어우, 생각이 들지. 벌써 우리 둘만 해도 몇 명 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용률 93%. 우리가 공인인증서 이용이 의무가 폐지되고 나서부터 네. 정말 간편결제 시장이 많이 컸고요. 이렇게 간편결제를 하다 보니까 실물카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줄고 맞아.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조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요새 버스 보면 현금 없는 버스라고 해서 돌아다녀요. 키오스크도 보면 현금 안 받고 맞아요. 결제한 데 많고 주차장 기계들도 현금 안 받지. 카드로 하고 이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라는 얘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손상화폐 네. 알죠? 지폐만. 네. 그래서 폐기된 그 손상화폐 비용이 그 금액이 2조 6,400억 규모래요. 그리고 4억 1,268만 장. 그게 그 전년도 대비 30% 정도 늘었는데 인상 깊었어. 한국은행이 얼마나 많이 버려졌는지 알려주려고 그랬나 봐요. 이걸 다 줄 세워서 늘어놓으면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15배가 나온대.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경부고속도로를 왕복으로 60번 이상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길이라는 거야. 그만큼 많은 돈이 버려지고 있다. 이제 손상화폐로 훼손이 돼서. 초딩 같은 생각이지만 그거 나 주지라는 생각.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 왜냐하면 잘 안 쓰는데 발행비용, 유통비용 이런 폐기비용까지 드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도 막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금 사용 비중이 10%대요. 진짜 낮아요. 막 현금 사용 거부도 하고 현금 내면 결제 안 해준다고 막 이런 데도 많은데 어찌 보면 뭐 현금 없는 사회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 게 고령자들은 간편결제를 할 줄 모르잖아.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또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자들 이런 것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또 통화정책 수단으로 이 통화량을 발행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정책 수단이 악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카카오 사태 때 전산망이 먹통이 됐잖아요. 그때 결제 안 되고 난리였는데 전쟁이나 재난, 재해 뭐 혹은 이렇게 결제망에 전력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떡할 거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은 달가운데 이런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이 좀 명확하다. 그러게. 요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득 요새 그래서 뉴스에 다른 뉴스거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CBDC 얘기가 좀 다시 안 나와. 한때 한창 나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화폐 사용률은 계속 떨어지니까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중앙은행 이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CBDC를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창 많이 논의됐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네요. 최근에 나와서 또 이슈가 되는 게 일본에서 CBDC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무조건 현금 쓰고 동전 쓰고 하는 국가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일본은 줄 서서 막 동전 다 세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정말 그래? 무조건 다 기다려주고 그 정도로 이제 화폐나 동전 쓰고 이런 게 자율화된 국가인데 약간 좀 더 오픈되어 있는 국가인데 아직도 거기에서 CBDC 얘기가 나왔다는 건 정말 세상이 조금 그러네.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참,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지금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산업뉴스 통해서 깨알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역시 진원님 반응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집에 버리는 좀 화폐 우리 집에 좀 버려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잘 새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리포트? 이번 주 월요일에 네. 나왔던 2023년 뉴스페이스 시대의 태동이라는 NH투자의 보고서입니다. 네. 14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진짜. 우주항공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 몇 가지를 본다면 그냥 우주항공이 왜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고요. 네. 우주항공을 볼 때 지금 뉴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올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정보 주도로 우주항공 시장을 개척했고 네. 중간에 미드 스페이스는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면서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엔 지금 민간 주도로 가는 걸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이 되겠죠. 네. 미국이 완전 뉴스페이스고 한국은 이제 올드에서 미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뉴스페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된 것은 R&D 지출을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뭐 6번째 페이지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원천별로 우주 관련 R&D 지출 저걸 보시죠. 밑에 짙은 파란색이 미국 정부 투자이고 갈수록 위에 옅은 파란색이 보이죠. 저게 바로 민간 기업들의 투자입니다.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등을 비롯해서 우주에다가 내 마트를 세우겠다, 우주에다 테마파크를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굵직한 인물들의 투자로 이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페이지 한번 그 인물들 한번 보여주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페이스 시대 선구자들. 다 우주 한 번씩 네. 다녀오신 분들이잖아요. 베조스, 브랜슨, 머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시장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아직 정부 중심이 훨씬 강하죠.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래서 이제 올드 스페이스에서 미드 스페이스로 가는 중이고요. 그래도 한국도 꽤 좀 이제 당찬 포부 등을 내놨어요.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보이긴 하는데 2045년도에 네. 화성 착륙을 해내겠다라면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보시죠. 핵심 우주 탐사 임무 완수하고 2032년도에 달 착륙을 하겠다라고 해서 각각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먼 얘기 같긴 한데 또 모르죠. 우리 이제 다누리 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박차를 가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주 관련 기업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 다들 아실 텐데 인텔리안테크 오늘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들 종목이 이번 주 한 주로 봤을 때 2차 전지 반도체 외에는 굉장히 잘 간 축에 속합니다. 네. 지금 관련 기업들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다른 회사 상품도 말하는 거니까 저희가 상품 홍보는 아닌 거고 객관적인 뭐라고 해야 돼? 그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뭐 저는 안 나와도 되니까 아까 그 표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우주산업 관련 기업, 한국 기업에 투자하시고 싶으실 때 개별 종목 꼽기 힘드시면 한화자산운용에서 나오고 있는 우주항공 ETF 사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웬만한 우주항공과 어떤 디펜스 관련한 기업들 이거 한 종목 꼽기 힘들어가지고 다 사고 싶으시면 우리자산운용에서 나오는 미국 S&P 우주항공 디펜스 ETF 사시면 됩니다. 발음이 발음이 안 좋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자산운용에서 나온 우리 S&P 우주항공 앤 디펜스 ETF 사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매매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품이 있다. 시장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매매 유도가 되면 또 심의와 협회 심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런 상품과 저런 상품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기억할게요. 네. 하나자산운용 거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에 하나자산운용하고 뒤에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경제 뉴스로 갑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앞서 영론 팀장님께서 정보를 차단하려고 했던 내용에 드디어 대해서. 나옵니까? 네. 뭐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비슷한 영상을 내가 본 거, 만약 당신이 축구 영상을 봤으면 축구 영상이 계속 뜨고 그렇죠. 제가 드라마 영상을 보면 드라마 영상이 계속 뜨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생기는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그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들이 자주 보는 성향의 맞춤형 영상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네. 그것에 갇히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나 완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정보를 편식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고 왜곡된 사고에 갇힐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것을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버블 안에 갇힌다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굳이 정치 쪽으로
보수인지 진보인지 음. 유튜브 홈피드만 봐도 아, 그럼요. 대충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진보 쪽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진보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보수 쪽이면 보수 우호적인 채널들이 계속 영상 추천이 되다 보니까 좀 맞아요. 갇히게 되는 감이 있죠. 대표적인 게 그런 말씀 주신 정치예요. 이렇게 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왜 갇힌다라고 하면 정치도 그렇고요. 남녀 문제라던가 이런 극단주의를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 들어가면 여성분들의 거기 있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이 세상 남자는 다 뭐 그래. 범죄 그런 느낌이에요. 잠정적 범죄자들이고 또 범죄자들. 이제 여성 혐오 사이트에 가면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처참한지도 느껴져요. 근데 그런 유의 정보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나는 거기에 갇혀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댓글과 정보를 나누죠. 그러면 루머라던가 이런 거에 더 노출되기 쉽고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익숙치 않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일리네. 소통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 게 아닐 수 있어 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는 건 우리가 젊은 층이 그래서 걱정해요.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거에 너무 오랫동안 그러겠네. 노출돼서 크면 반대 의견과 생각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알고리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쁠 것 같으니 얘한테 노출해주지 말아야지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얘가 잘 보는 게 이거니 계속 노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순수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 회사에서 충분히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미디어 문해 능력, 문해력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SNS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이제 평가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접근을 하는 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뭐 호주 등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필요하다. 우리도 이건 좀 필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언론이나 기업체들에서 꽤 많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도 가끔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블루피드, 레드피드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네. 한번 제가 보낸 그림이 준비되어 있을지 공화당이랑 민주당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건가? 맞아요. 대선 전에 그런 정치적인 게 막 너무 심하니까 음. 같은 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이런 시각의 언론을 내고 있고 공화당의 조금 더 우호적인 시각은 이거고 네. 민주당에는 우호적인 시각은 이거다 라면서 같은 안을 넣고도 어떻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지 그걸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너 이런 편향적 사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고 진짜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다른 미국 기업들 중에 일부는 내가 어떤 정보를 계속 봤으면 너가 이 정보를 너무 많이 봤어. 이 정보만 한 80% 넘게 봤네? 다른 반대 의견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 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워줘요. 오, 좋네요, 그거.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필터 버블에 갇히지 않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개인들이다 보니까 한쪽에 편향될 수 있으니 뭐 맹신하기보다는 저희 얘기는 정보로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가시자 이런 거죠.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취준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벌써 중요 단어가 2개나 나왔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그다음에 버블 필터? 필터 버블? 필터 버블. 필터 버블. 네. 필터 버블. 예, 2개나 나왔으니까 단어만 알아도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버블 필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야,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야. 있어 보이죠?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죠? 네, 아주 좋은 걸 꼽아 오셨습니다. 아까 그 뉴스도 보니까 심각하네. 어떤 거요? 그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블루피드, 레드피드 있다는 것도. 그런 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그러네. 우리도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네. 저희만 해도 다 달라요, 둘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 맨날 싸우잖아요. 모든 성향이 다 다르고 그래서 맨날 싸우지만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네. 이렇게 그대도 필터 버블에 갇히지 않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되게 알찼던 것 같아요. 오늘은요? 아니, 오늘도 굉장히 알찼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조사만 잘못 썼다가 그게 진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미국 증시, 그다음에 국내 증시 한 주간의 흐름들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지금 산업 뉴스와 주요 경제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지 또 박민영 앵커가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습니다. 네. 이상 기후 현상으로 자꾸 이제 주최 측에서 벚꽃 축제 일자를 잘 못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만개를 했는데 여의도 벚꽃 축제는 제가 알기로 다음 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근데 비 온다는 다음 주에 비 온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유가 되신다면, 그리고 미세먼지 좀 떨어진다면 금요일과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벚꽃 구경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 많이 좋아졌으니까 광합성로 좀 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또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재님 배당금 축하드립니다. 배당금 언제? 종목별 배당금 들어오는데 어머 오늘? 밥 사세요. 밥 살 정도로 제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